어색해 불안해 사실 조금은 후회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마법의 주문을 외우네 엄마 엄마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엄마의 시간 육아서를 내셨는데 책에서는 육아서를 덮어라. 예. 육아서를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들 의존하는 그러니까 육아서만 보고 솔직히 이제 특히 초보 엄마들이 가장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이제 읽는 육아서의 그 약간 바이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기는 해요. 왜냐면 물어볼 모르니까. 사람이 없어. 물어볼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이거는 정답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보 엄마들은 그 거기에서 나오는 몇 세 때 뭐 하고 이게 안 되면 왜 우리 아이는 이걸 맞아. 못 하나요? 카페에 막 이렇게 글 올라오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슬 작가님이 책에서 육아서보다 엄마 책을 읽어라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은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엄마 책을 읽는다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엄마 책을 읽으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 작가님이 임신을 하셨기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지금 둘째에게 그쵸, 좋은 것이 갈 것이다 믿고 좋은 거 드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엄마라는 이 토양이 굉장히 막 부박하고 정말 황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애한테만 뭔가 좋은 걸 줄 거야? 막 그러고 아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좋은 것을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이 엄마라는 나무를 그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가꿔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젖이 잘 흘러야 애가 튼실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지금 뭘 몰라. 어떤 특정한 사안이 모르면 그거 뭐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돼요. 뭐 이를테면 이유식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뭐 영양가 높을까? 어떤 궁합의 음식 두 개가 뭐 갈아 먹이면 좋을까? 이런 건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나는 너무 불안해요. 애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되게 불안하고 혹은 뭐 아이를 보면서 이런 걸 해주고 싶지만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한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육아서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많은 것들이 엄마 스스로 자신의 세계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은 자기 원가족, 친정,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린 나, 왜 어떤 것이 잘 극복이 안 돼서 성큼 아이에게 어떤 모성애를 쏟아붓기에 뭔가 망설여진다던가 아니면 엄마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자존감에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받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이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대로 여기서 애만 보다가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육아서에서 도저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엄마를 좌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는 일단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기 자신만의 어떤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이에게 뭐 이를테면 친정엄마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 나는 내 딸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던가 그것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사실 아이 뭐 프랑스 휴가가 어떻고 덴마크 휴가가 어떻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될 그런 그 문을 열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는 공부를 시켜야 돼 이런 게 너무 그 국가적인 그 광기여서 뭐 애 책 사주거나 전집 들여놓고 뭐 이거 뭐 그냥 다 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도 한 권이라도 더 빌려와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엄마는 책 읽을 짬이 되게 안 나요. 엄마야말로 자기 책에 막 고춧가루 묻혀가면서 막 젖은 손으로 막 만져가면서 다시 도서관에 반납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책이 짬짬이 읽을 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도 한 5분, 10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한 달이 되면 뭐 한 권 읽을까 말까.
그러니까 엄마 나를 위한 책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가 중요하게 엄마는 살고 있다가 아니라 엄마는 엄마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엄마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가 이제 샘플이 되어야 아이도 자라면서 아,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끊임없이 나라는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꾸준히 물을 주니까 우리 엄마 저렇게 지혜롭지.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한테 기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는 그런 엄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무슨 책을 막 줘가지고 얘가 지혜로운 애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나무를 튼튼하게 가꾸는 견본을 보여줘야 아이도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저는 또 다 한번 배우는 게 우리가 책류가 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얼만큼 읽어주고 몇 권을 읽었고 지금 뭐 이거 뭐 책 프로젝트만 하시는 엄마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아이 있지만 엄마가 먼저 내가 또 힐링을 받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그런 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또 보면서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책 읽는 엄마 밑에 반드시 책 읽는 아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스마트폰 보고 맨날 TV 보면서 너 책 안 읽어? 이러면 애는 절대 책 안 읽어요. 그치. 엄마가 이제 책을 자신이 읽으면 그거 이제 더 읽고 싶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 읽기 위한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할 수도 있고요. 뭐 TV를 없앤다든지 거실에 서재를 만든다든지 그걸 꼭 아이 때문에 막 어느 날 갑자기 각 잡고 얘들아 우리는 이제부터 책을 읽을 거야. 너네 책 읽어야 돼. 맞아. 막 이러면서 하면 애들이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그런다고 갑자기 하드웨어 바뀐다고 소프트웨어 바뀌지 않죠. 근데 엄마가 늘 책을 읽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럼 애는 아주 아기 때부터 본 게 늘 엄마는 저런 모습이니까 아 저런 건가 보다라고 따라하게 되어 있죠. 맞아. 진짜 그런 거. 아니 그 엄마표 영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긴 한데 그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약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게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무슨 코딩이나 이런 컴퓨터 언어 가르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여행 가면은 그 기본적인 트랜슬레이터 이거 번역기 있어가지고 다 거기다 말하면 상대방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되고 있고 맞아. 얘네들 10년, 15년 후, 20년 후에는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그 엄마표 영어가 그렇게 유효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런 엄마들 있더라고. 저도 네네. 주위에.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컸을 때는 이미 다 번역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언어를 못해서 받는 컴플렉스가 없어질 건데 그거에 지금 아이들 사교육에 이렇게 들어야 되나라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분들 많이 저는 봤어요. 상당히 그게 그 시대적인 그 무슨 조류에 부합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얘네들이 살아갈 세계는 컴퓨터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코딩이라던가 그런 언어들, 컴퓨터 언어를 좀 익혀야 돼요. 그건 이제 이것과 별개로 그쵸. 제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전에는 벌써 그건 16년 전, 15년 전이네요. 애가 돌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언어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방 싸기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엄마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가서 가방에 빠꾸를 당해도 그게 성적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학원에 안 보냈더니 내가 안 챙겼더니 딴 애들 평균 90점인데 얘 혼자 60점을 받아왔네 할 때도 똑같이 그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언젠가 지가 아쉬우면 하겠지. 이거를 안 하고 30점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이러면 이제 그다음에 학원 뛰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가방 싸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좀 시야가 크게 작용해요. 어떤 시간으로 아이를 보는가, 얼마나 폭넓은 시간으로. 이 아이가 20년 뒤면 나를 떠나서, 혹은 뭐 10년 뒤면 나를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지 새끼 꾸리고, 자기 와이프 꾸리고,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책임지고 할 아이로 보면 당장 그거 하나 때문에 짐을 싸주거나 이렇게 되지 않듯이 큰 시야로 엄마는 자식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영어도,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뭐 독일 할아버지 밑에 뭐 프랑스 할머니 뭐 밑에 뭐 영국 엄마 아빠 뭐 이래가지고 막 이제 여러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언어라는 건 그냥 그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는 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영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다 한국어 환경이니까 그러면 내가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마더통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를. 그걸 이제 영어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나면 해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도 돌 무렵에 그러면 그걸 뭐 굳이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학원을 보내느냐 해볼까 하고 이제 1년을 드립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돌베개 애기한테는 뭐 어려운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낸 거죠. 뭐 밥 먹자, 기저귀 갈자, 뭐 산책 갈까, 뭐 거기 이제 나가면은 lookat만 쓰면 돼. look at the butterfly, look at the flower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다만 아무도 안 하는 걸 한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뭐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쵸.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까요. 그런 걸 근데 뭐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안 하는 짓에 대해서 혼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꾸준히 했어요. 근데 1년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애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 모국어 환경이 어차피 영어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 컨텐츠로 아이가 딱 지금 읽을 법한 그림책, 그 다음에 이야기책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그림 없어지는 책으로 쭉쭉쭉 그걸 선별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얘가 지금 관심 있어 할 법한 것들. 그 다음에 혹은 요 단계보다 약간 0.5 단계 정도 높은 책을 찾아주는 일. 그걸 되게 부지런히 했죠.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 애기 어릴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서치하시고 이런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서치할 그런 뭐 인터넷 컨텐츠 자료도 없잖아요. 없었고, 영어 그냥 서점 도서관도 가서. 없었고. 15년 전이니까. 예, 저희가 부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늘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산책하면서 교보문고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걔는 그래서 그 서점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하고 서점을 늘 헷갈렸어요. 거기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그땐 영어 도서관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책 이렇게 보고 고르고 읽고 이러고 오는 것이 이제 일과였죠. 그래서 그 시간적인 안배만 꾸준히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그 얼마나 영어에 노출시키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받아 적고 쓰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쓰거나 그런 맨 끝에 하면 돼요. 먼저 듣고 말하는 걸 해야 돼요. 이제 듣는 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디오북도 있고 뭐 DVD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를 엄마가 대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영어를 별론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어디 뭐 어느 섬에 어머니와 서울에 아주 교육 많이 받으신 어머니와 쓰는 어휘가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맞아, 그렇다고 걔가 그 말을 못하지 않아요. 각각 집에서 그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쉽게 마음 편하게 생각했고 정말로 키우다 보니 제가 잘못 가르친 것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고쳐오고 뭐 책에서 봤든 뭐 테이프에서 들었든 그런 식으로 그냥 언어는 완벽하게 엄마가 완벽한 뭘 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말할 기회를 주면 아이가 그걸 계속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중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키우면 엄마표 영어보다는 안 이제 해요, 저는. 컴퓨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영어 안 하실 분 많네.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2017년 이 시대에 중빈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동안 키우면서 약간 후회됐던 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키우고 싶다.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후회되는 일은 뭐 별로 없고요. 그건 다잘해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원래 뒤돌아보면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 원래 안 해요. 뭐 어쩔. 지나간 걸. 맞아. 그 와중에 누군가 크게 부상 입지 않았고 누군가 뭐 병원에 실려가지도 않았고 경찰서에 붙잡혀간 적도 없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이제 저희 지론이기 때문에 다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만하면 됐다로 후회하는 게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형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또 골치 아프네 내가.
아, 골치 아프다.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훅 빠졌는데 또 이거 또 둘째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했었기에, 그 전에, 이제 학교 옮기기 전에, 정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많으면 되지. 형제끼리도 척을 지고 안 보는 그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형제끼리도 맞아. 취향 다르고 이러면 뭐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두 늙은이를, 제 혼자 뭔가 뭐 와보거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라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꼴을 보니 더 단절되고 더 바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와중이라면, 그걸 전제로 한다면, 공동체는 점점 더 해체되고,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나중에 형제가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저 궁금한 게, 오소희 작가님이 중빈이를 키울 때는, 어떠셨어요? 공동체 생활은 이제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가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공동육아부터 했어요. 공동육아를? 네. 그럼 이제 찾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그냥 뭐 옆집에서 저희도 어렸을 때 놀듯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공동육아 마음 맞는 엄마들을 이제 찾았던 건지. 그 공동육아도 그렇고, 대안교육도 그렇고, 이걸 원래는 사람들이 선뜻 뛰어들게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비용 문제는 전 둘째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사교육들 많이 시키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게 더 많이 든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되게 저렴하다고 봐야 돼요. 영어 유치원 뭐 한 달에. 근데 공동육아 이런 데는 그것도 그렇고 대안교육도 기부금이 있는 건 문제지만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보통 한 30만 원대의 그 학비가 드는데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건 뭘까? 보면, 이제, 가서 참여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맞벌이 하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새벽까지 참여하더라고, 회의 같은 거. 먼지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데. 만삭에 청소하고 왔어요. 만삭에 청소하고, 진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보통 쉽게 내 주변에서 그걸 해볼, 뭐, 친구 한둘 있으면 되지. 맞아. 막 이런, 생각으로 주변을 좀 일단 둘러보다가 이제 안 되면 거기 가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를테면 대안학교도 그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 맨날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러고 막 밥 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학원 간다고 그 아이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친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원 보냈어요 하는 엄마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간 거죠. 그다음 공동육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좀 이웃에서 어울려 놀면 옛날처럼 골목이 있고 맞아요. 그런 애를 굳이 따로 모여서 회의까지 해가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사회의 메가 트렌드에 뭔가 역류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걸 그 가치를 소중히 하고 그걸 아이에게 전수하고 싶고 살아가면서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려다 보니까 따로 그걸 대안적인 공간과 그 노력들이 모여져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대안이 없구나라고 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가서는 그 노력 많이 물론 해야 되고요. 똑같이 참여해야 되고 뭐 더하면 더했지. 그런 걸 하는 것이 되게 그 바깥 세상에서 주지 않는 몸은 고되지만 바깥 세상에서 주지 않는 위안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저는 저 동감하는 게 이제 어린이집에 가니까 이제 엄마들 연령대가 좀 다르긴 한데 보통 80년대 이후에 엄마들은 개인적인 걸 많이 했던 엄마들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이렇게 민중운동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 주 3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듣고 그냥 가고 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잘 안 하고 이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정 작가도 그쪽이에요? 80년생이잖아. 82년생. 네, 저도 막 자꾸 그 선배들이 야 등록금 투쟁해야 돼 나와 이러는데 계속 뒤에서 왜 저걸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니 저거 해봤자 안 되는데 왜 저거 계속 앉아 있어야 되지? 그리고 왜 선배들이랑 계속 저렇게 술을 먹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 동기들이랑 친구랑 같이 하는 건 해도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회사를 가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게 됐는데, 실은 한두 달 이럴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많고,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남편한테 공산주의 막 이러면서 이런 말 그런 부분이 하거든요. 있죠. 있더라고요. 좀 평등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평등하지 않고 그 굉장히 경쟁적이고 능력 있는 그쵸. 아이들 뭐 이런 거 위주로 돌아가는 것 이거에 굉장히 학을 떼서 들어갔음에도 이미 우리 몸에 맞아. 그 경쟁이나 이 익숙해져 사회에 있어요. 그런 게 인이 박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낯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 애만 지금 저기서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목을 못 받고 왜 지금 쟤까지 지금 또 다른 애들 막 다 챙겨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갔는데 그 어린이집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는 저기서 안 보여. 그냥 그 앞에 있는 아이랑 같이 인사하고 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막 말을 걸면서 배에 아이 있어요? 뭐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저께는 제 배를 한 5-6명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다 한 번씩 만져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요즘에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애기 업고 가면 애들이 어머 애기 똥 쌌어요 이러면서 막 기저귀에 코도 대고 막 냄새 맡아요. 그래서 아줌마 애기 똥 쌌어요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애의 어떤 감각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뭐 똥이 되었든 바람이 되었든 뭐 햇살이 되었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도 유기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유기적으로 관계 맺었던 것들을 지금 굉장히 단절시키고 어떤 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콘크리트 안에서의 어떤 생활에 이렇게 좀 함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대가족처럼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 관계성이 존재하고 예전에 뭐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삼촌이 같이 뭐 역동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것에서 막 또 인간미 그것이 해결되는 것, 뭐 갈등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근데 공동육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의 애기 기저귀에 코를 박고 아줌마 얘 똥 쌌어요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 그 관계성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호환이 가능하면 정말 이게 너무 좋은 덕목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애들을 뭐 학원이나 독서실에 넣어놓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능력만 측정하는 걸 중요시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얘는 공부 못하네 그냥 이런 애처럼 이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그 공동체를 해서 이제 애쓰는 분들이 나왔을 때 겪게 되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을 공동육아로 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 공동육아를 했어. 근데 일반 초등학교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일반 초등학교나 뭐 이런 다른 그냥 일반 유치원 다녔던 애들이랑 같이 합류하면 또 당황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기왕 처음 마음을 먹으신 분은 진짜 끝까지 좀 뚝심 있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근데 하지만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요. 뭐 영원히 그쪽에서 일탈할 수 왜냐면, 없다. 너무 큰 부담이고요. 시작 자체가. 저처럼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피치 못하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 빠져있는 함정. 뭐냐면 얘가 나왔을 때 얘는 뭐 덕목이 너무 많은데도 이제 뭐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준균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무릎을 꿇고 처절히 후회하며 학원을 막 여기저기 넣고 얘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측정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들, 측정되지 않지만 내가 몇 년의 세월에 걸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위안을 받았고 눈으로 확인했고 사실은 마음으로 확인했던 그걸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엄마가 믿고 그 다음에 이 바깥은 다른 어떤 체계로 너를 평가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네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찬찬히 봐주고 기다려주고 아이가 좌절해서 올 때 위로해주고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그 적응의 시간은 생각보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일 수도 있다. 이런 단위로 엄마가 어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단위로 애를 보는 거예요. 3년이면 적응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제 나와서 엄마가 거들어주고 아이를 안심시켜 준다면 그러면 또 이리로 적응이 당연히 돼요. 근데 엄마가 막 갑자기 맞아요, 이제 맞아요. 혼란스러워하면서 너 이것도 못 해왔어. 이거 우리 어저께 한 거잖아. 막 이렇게 되면 애도 힘들겠죠. 그리고 아마 급격히 거기서 얻었던 것들을 스스로 버려버릴지도 몰라요. 엄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애도 불안하겠다. 아, 맞아. 그게 맞는 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처음과 다르게 그렇게 가도 엄마만 마음 다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물론 공동육아나 대학교나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게 쭉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사회에 나오면은 그 환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 어느 과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은 그게 충분히 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걸리더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 믿음은 있거든요. 그 얘가 중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빈이가 계속 대안학교로 그냥 갔고 그랬으면 아니지. 왜냐면 그러면 저 아이는 원래 이렇게 잘 수능하는 아이일 건데 지금 틀었잖아 한번. 그러니까 틀어도 괜찮구나. 사춘기도 겪었잖아. 그러니까 아주 좋은 롤 모델이네요. 아니 저는 딱 오자마자 문도 닫았고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왠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작가님 아들 무슨 심리 박사님 자녀들은 다 왠지 그냥 순탄하게 갔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 엄마들이 갖는 죄책감은 정말 이게 가지면 안 되지만 왠지 그분들은 엄마들이 퍼펙트해서. 그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요즘 단절돼 있는 육아라기 때문에 옆집만 들여다봐도 아는 걸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 모임 같은 데를 가도 공동육아나 대안학교에서는 아이고 야야 네 아들 그랬다고 걱정 마라 우리 아들은 하면서 더 센 걸 막 깔아줘요. 그러면 어머 그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왜 모임 나가서 남편 흉을 볼 때도 정말 내 남편이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럼 야 우리 남편도 그랬어 며칠 전 외박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 위안을 받으려고 여자들이 수다를 떠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만약에 그걸 볼 수 있고 그게 공유가 된다면 사춘기 때는 다 방문을 닫는 거구나. 그거 너무 당연한 거구나. 혹은 아이를 많이 키워서 한 대여서 키운다면 지영도 닫았고 이제 쟤도 닫을 때가 왔네. 담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는 너무 적은데 옆집하고는 차단돼 있고 그러니 또 들려오는 것은 저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뭐 책 냈다는 여자가 막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내용. 저 집은 완벽하겠구나. 이런 식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적인 시절에 했을 법한 그때 왜 뭐 이상한 걸 믿잖아요. 루머를 믿고 막 이런 것처럼 오히려 정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 모임도 가면 절대 자기의 흉을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자랑만 해요. 자랑도 안 해요. 자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 준빈이가 학교 바꾸고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나대였거든요. 이렇게 나대질 않는 거예요. 부모도 나대지 애들도. 않고. 나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지인이 공동육아 보내다가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공동육아에서 온 애들이 그렇게 나댄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나댄다는 것이 그 아이다움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자기의 개성이고 맞아. 그 생기 이런 건데 이미 그런 것을 많이 다 깎아놓고 이제 어떤 조직에 넣기 때문에 학교라는 조직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엄마들이 나만 이러나 보다 하는 것이 의외로 너무 큰 그 사회적인 우울감, 육아 우울증을 좀 퍼뜨리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상상하니까 여기 아드님 고등학교 엄마 모임 가면 등장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분은 누굴까 할 것 같아요. 쉽게 말도 못 걸죠. 왠지 그지 상상하니까 아니 저분은 누구시지 이러면서 빛이 난다니까. 말도 못 걸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아니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거기도 뭐 개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 개성은 있을 수 없거든. 이 정도 내공과 이모가 왔나 막 이런 거 아니야. 엄마 바쁜가 이모가 왔나 막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언니니까.
그래서 막 쉽게 말도 못 걸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그 여름 지나고 이제 엄마 유랑단을 그 얘기하려고 다녔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그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뭘? 우리 저희가 이제 전라도 애기 예. 데리고 엄마 유랑단 예, 그 여행을 얘기는 갔는데 들었어요. 완주에 네, 완주에 진짜 작가님 팬분이 계세요. 네. 김지영 씨. 아이 셋. 아이가 셋이에요. 음. 근데 진짜 그러니까 되게 아기 낳고 우울증으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작가님 알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과 상관없이 이제 작가님 알고 작가님처럼 아기 셋을 데리고 베트남을 한 달씩 여름마다 가셨더라고요. 네. 네, 셋을 데리고 그리고 그 진짜 자기 또 영어도 모르고 뭐 애들도 모르지만 무조건 애들 다 해보라고 시킨대요. 그 셋 중에 막내가 그때 3살이었나? 되게 애기요. 저희 애들이랑 동갑이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애들이 다 길 찾아보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말해야 되면 그냥 알려주지 않고 해보게 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매년 가신다고 그때만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돈을 모으시고 네네. 제가 아는 모든 이들이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여행을 와 참 내용이 충실하게 잘한다. 관광 말고 여행 잘한다 하는 분들은 돈을 여행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분들이지 바깥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으니까 맨날 여행 다닌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내용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빈약한 여행을 하죠. 그분은 진짜 작가님 때문에 삶이 완전 바뀌셨더라고요. 아, 영광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와 진짜 멋있다. 부럽다. 누구에게 저 정도 영향력을 맞아. 준다는 건 진짜 부럽다. 저희가 밤 10시, 11시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분 만나서. 네. 처음 만났는데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부럽더라고. 작가님은 좋겠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음. 아유 돈 많으니까 다녔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 그런 분은 몇 년 뒤에 만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댁이 부자인가 보지 이런 분들은 3년 뒤에 만나도 맞아. 똑같은 맞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이야. 예. 맞아. 아니 그리고 그분은 이제 완주에서 또 엄마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맞아. 그때 저희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이제 그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완주라는 이제 큰 도시가 아닌 곳에서 이제 엄마들 그 곳에 있는 엄마들끼리 뭔가를 이제 하고 싶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있는 그 현실에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네.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날 밤에. 근데 그분이 되게 내성적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그랬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진짜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인데 완전 바뀌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좀 자신감 얻고 그래서 막 뭔가 자기가 누구를 모집하고 이럴 성격이 아닌데 뭐 그런 걸 하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좀 전 여행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 진짜. 새로운 사조 철학 이런 게 다 여행 후에 나오듯이 그러니까요. 아마 어떤 결심 이런 그러니까요. 것이 생활에 여기 와서 일상 속에 흩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모아서 계속 추진하실 수 있는 건 그 아이 데리고 하는 그 내공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분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아니 이제 또 여행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발리 고아원을 알게 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발리의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뭔가 전달되는 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이제는 세계 여행은 끝났어요. 이제 오중빈 씨 커가지고 지도로 가든지 말든지. 아니 저희는 매번 그 아이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그 만남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족족 방학마다 거기로. 예. 지금 저 그 글을 이거- 봤는데 그럼 얼마 동안 가시는 거예요? 보통 뭐 길게는 한 달도 가고요. 짧게는 뭐 한 20일 이런 식으로. 아이 방학 때. 네, 방학. 그럼 혹시 따라가는 엄마들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같이 그거요? 참여하는. 네. 그게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거의 약간, 이건 마법인가? 할 만큼의.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준빈이가 평소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네네. 아이들이 너무 그 고아원 원장이 너무 그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았고, 아이들이 너무 배우려는 자세가 예뻐서 두 번째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바이올린 말고 아이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는 핸드벨 이런 걸 들고 갔고, 아이들이 그걸 또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음계를 생전 처음 배운 거예요, 도레미. 그래서 그거를 자선 공연의 고아원이니까 가서 연주했는데 너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막 다 도레미송을 따라 부르며 팁을 엄청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또 다른 호텔에 여러 군데 불려가게 되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공연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빈이가 이건 거의 다 진행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배움의 수준이 이제 도레미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좀 동아리처럼 둘이 같이 했으면 바라해서 전 좀 빠져 있었어요. 뭐 핸드벨을 사줘야 된다는 그 사는 건 제가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가서 연극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이걸 바꿔가지고 또 그 성인식에 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콘텐츠를 점점 형성하고 악기도 점점 갖추면서 밴드를 만들고 밴드가 뭐 발리에서 1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아이들의 힘이 정말 가진 예. 아니 그러면 중빈이가 혼자 가서 가르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랑 이제 가서 그렇게 한 달이고 20일이고 있으면 지네들끼리 그렇게 수업해요. 그 가능성이 너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아유는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을 마련해주고 애들 불러주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 아이들은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오후 활동에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밴드가 되고 막 밴드 1등하고 막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뭐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준빈이처럼 큰 동갑 아이들도 위에 많거든요. 그럼 걔네 뭐 지금 기타 뭐 엄청 잘 치고요. 아니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예. 만들어도 되겠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준빈이가 말론 트래블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발리에 가시는 분 중에 우리가 왜 일주일은 머물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그렇게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디 가서 대학생들만 한 달 내내 그것만 하든지 뭐 이렇게 자격 심사도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고아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연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1차 때 오셨고요. 이제 2차를 요번 여름방학 때 할 거예요. 그걸 지금 고등학생인 중빈이가 온라인에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온라인 시대라 힘든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애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했다면 천재겠죠. 근데 그러니까, 수년간에 맞아. 걸쳐서 하나씩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피드백이 있고 그걸 함께 공유했고 관계가 진해지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걸 꼭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가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럼 올 여름에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어른들이에요? 아,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 요번 거는 네네. 이제 오픈한 상태라서 그렇고,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 엄마가 수업하신 분도 많았고요. 이를테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거기는 이제 다 관광업의 아이들이 나중에 종사할 거니까 한국어 간단한 몇 마디를 해도 그게 되게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면 동동동대문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제 중빈이가 그분의 자녀를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이렇게 조교 노릇을 하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아이가 옆에서 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때문에.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옆에서 그럼 동동동대문을 선생님이 그거 하시면 동동동대문을 그 아들은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도 이 지금 활동의 일부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7살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와가지고 엄마가 수업하시는 걸 보는데 헐 엄마가 맨날 나만 챙기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뭘 하고 엄마가 일하는 걸 아이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맨날 돈 벌러 간다 그러는데 근데 엄마 되게 멋진 사람인 거예요. 막 썰라썰라 하면서 막 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자기를 내박쳐두네. 그래서 약간 외로울까 싶었더니 거긴 공동체가 있는 곳이어서 언니 오빠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 업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매일 오고 싶어 하셨어요. 봉사 날짜 끝났는데 애가 다음날 리조트 수영하는 거 재미없고 나 고아원 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국 분들이 더 많을 지경으로 우와.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러니까 뭘 주고만 간 게 아니라 많이 받고도 가신 거죠. 그렇죠. 봉사라는 게. 아니 전 그 생각나요. 저 대학교 때 워크캠프 다녀왔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저는 교육은 아니었고 노동이긴 했는데 거기서 현지인들 만나고 이게 말은 안 통했었어도 너무 좋았었는데 그 경험을 지금 계속 준비도 하고 있고 좀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엄마들한테. 저는 그 어린 아이들, 오는 아이들이 그 고아원 하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무슨 봉사 뭐 시간 뭘 채워야 맞아. 된다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되게 형식적이고 맞아. 가서도 뭘 느끼기 어렵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 언니 오빠가 자기를 막 너무 돌봐주고 좋아. 그래서 같이 놀고 이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이제 봉사가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곳으로 고아원이 각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어디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알고 싶은 제 엄마들이 있을까 봐. 블로그에만 발런 트래블링 네. 하면은 다 있고요. 네. 중빈이 블로그로 링크도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소희 작가님 블로그에 보시면 예, 예.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발리에 혹시 오실 요량이면. 네. 네. 이것 때문에 발리 가시겠네. 다들. 아니, 그 마지막 오늘 지금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엄마라는 길을 걷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작가님은 부러워요. 네. 20년 프로젝트. 근데 이제 20년 프로젝트 저도 이제 곧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짝짝짝. 시작하는 그 엄마들, 함께하는 엄마들한테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엄마들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엄마들. 함께하는 엄마들에게. 저는 제가 최근에 엄마의 20년이라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왜 썼냐면 엄마들이 나는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 그거 그렇게 광풍에 휩쓸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딴에는 노력을 하느라고 우리 아이를 지금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최소한의 것만 시키면서. 그런데 아이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들 보여주지 않을 때 엄마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 가방이 다시 돌아오는 걸 참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이가 뭔가 좀 특별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더 행복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더 자유로운 발상을 해서 뭔가 창의적인 글을 써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이 안 될 때 굉장히 싸우는 엄마가 지쳐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피드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엄마를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지금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돌아와서 TV부터 켜는 게 엄마는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을 엄마가 같이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우리 둘이 정말 그렇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함께하는 친구라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고 나중 가서도 아이가 친정 엄마로서 찾든 그 관계는 지속되는 건데 영원한 친구로 존재할 수 있는 엄마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엄마에게 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런 행복함을 우리 애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받아쓰기를 자랑하는 엄마들 말고 우리는 오늘 하이킥을 봐서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들을 또 만나서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좀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자랑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다들 애들은 애들대로 자살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그 엄마들에게 뭔가 지금 무언가를 이 시간에 어떤 성과물로 확인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지금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함께 같이 즐기면 훨씬 육아도 수월해지고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왜 그렇게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우리가 다 늙어서 관에 들어가는데. 맞아. 우리도 소감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 오늘 어땠는지. 나 먼저 하라고요? 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제 오소희 작가님이 이렇게 많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되게 뭐라고 되지?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같은 분들이 진짜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 그러니까 이게 방황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 엄마라서 방황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진짜 롤모델이 되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먼저 선구자 같은 입장이시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럽고 그러네요. 네, 많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할 틈이 없었어요. 저 이것만 했어. 아니 근데 이거를 굉장히 깊은 데서 끌어올리셔가지고 10마디 말보다 효과가 있어. 이게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네네네.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 감동했다는 거. 네. 아니 저는 물론 책에서도 느꼈지만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무슨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고 이것보다도 그냥 삶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모든 엄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것만 생각했지 지금을 나도 즐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나한테 주어진 책임감이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도 즐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잊었었는데, 오늘 작가님 만나고 나서 나부터가 먼저 즐기면 그게 또 아이한테도 플러스가 되고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겠구나. 그쵸. 예, 그 생각이 들면서 엄마의 시간 시즌 2를 한 거 잘한 일이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충격적인 거 빼먹었네요. 뭐요? 저 계속 방송에서 둘째 안 갖겠다 그러는데. 지금 작가님이 아니, 저렇게 잠깐. 저를 이제 준비일을 20년 프로젝트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저를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가 딱 좋아요. 저 지금 헐헐 날아다닙니다. 또 이럴 거예요. 그럼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요. 바쁘신데. 근데 제가 그 잠깐 책에서 난 그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하고 싶어서, 엄마가 먼저 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한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는 태도를 견본으로 배우게 하라. 그리고 뿌듯해하라. 넌 날 닮아서 행복한 거야, 짜샤. 두고두고 잊지 않을 미친 듯이 깔깔대는 추억을 만들어라.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 너가 시작하기에 따라 너와 내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 바로 오늘부터. 저 이 구절을 눈물 흘렸습니까? 밑줄을 빡빡 긋고 싶어요. 아니, 좀 말씀도 잘하는데 글도 잘 쓸까? 진짜 마지막까지 사람들 다 떠나겠어요. 근데 전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 진심을 얘기한다는 진심으로. 거 항상.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알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린 카톡이나 이거 연락하면서도 벌벌벌벌 떨었는데. 아니, 연예인한테 연락 온 것처럼. 지금도 잘 못 쳐다봐. 오소희 작가님한테 연락 왔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너무 또 오늘도 많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감동 많이 먹고 가네요. 이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오소희 작가님을 놓지 못하고. 네. 근데 아까 또 20년 되시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때까지. 그게 문제네. 저희 둘을 잘할 수 있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엄마의 시간은 SN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마의 시간 있고요. UMMASIGAN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엄마의 시간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무리 멘트는 오소희 작가님께 부탁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시즌2는 괜찮아, 다 괜찮아거든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행복하자. 네. 네. 막 행복하자. 막 행복하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오늘 하루 막 행복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